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예, 김태형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튜디오 오디오가 안 들려요, 장 PD.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어제도 안 들렸는데 또 안 들리네요 오늘. 예, 들리나요 이제?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아, 아닙니까? 네네네.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차분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광훈 목사 얘기부터 할까요? 네. 네, 이 사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여성에 네. 대한 문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희롱적 발언들, 네. 이런 게 많았죠. 소위 별명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네. 참 말하기 뭐한 빤스 목사라는. 자, 이거 갖고 네, 뭐 그건- 소송 걸었다가 이 김용민 이사장이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예. 법정술까지 벌였는데 무혐의 처분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데. 예. 네네. 예. 저는 이 정광훈 씨가 네. 목사라고 부르기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광훈 씨가 대상,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장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타겟을 정상인들은 정해놓고. 네, 어차피 정상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걸 보고 네. 만세거나 칭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나 넘어가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딱 정해놓은 거죠. 나는 정상인 대상으로 장사할 생각은 없다. 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어. 광신도 집단 만들어서 네. 능력을 발휘하겠다. 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랄까 자기 딱 자세, 장사하는 포인트 이런 걸 잡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네. 자꾸만 노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이러면은 뭐 신도가 많이 모여요? 실제로요? 네, 이게 어. 사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네. 그런 얘기 떨어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아, 이런 것이 먹힙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어. 이 이제 그 빤스 발언도 예. 자기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벗으라면 벗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로 파워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 이런 거를 과시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의존심이 아주 강하다든가 아니면 강한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예. 자신감, 자존감 부족한 그런 케이스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힘이 세 보이고 과시하고 막 좀 과할 정도의 자기 자랑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광훈이가 그런 심리를 아는 거군요, 아주. 네. 그렇죠. 그런 걸 아는 거죠. 우연히 알았든 아니면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알았든 어쨌든 그걸 알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발언을 하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와 역시 우리 교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해달라면 다 해야지 이런 식의 심리가 작동하면서 네. 더 의존하게 만들고 더 신도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자주 튀어나올까? 성희롱성 발언이라든가 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들이 왜 자주 예. 나올까? 네. 평소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말들이죠. 그렇습니까?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네. 평소에 자기가 가진 욕망이 그 사람의 음.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느냐, 네. 또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느냐, 네. 이걸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역사를 많이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역사물에 주의를 집중하거든요. TV에서 역사물이 나오면 주의를 네.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서점가도 역사책 뒤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욕망이 이제 그런 어떤 주의,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데 그것이 결국 말로 표현됩니다. 역사의 욕망, 역사 지식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만나다 보면 뭐 이제 옛날에 누가 이랬고 왕의 정조가 이랬고 뭐 세종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그 발언 속에 자꾸 이게 나와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관심과 흥미 같은 게. 음, 그럼 이제 정광훈 목사도 이제 속 마음 속에서 네.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러니까 어, 성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 네. 그다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 성적 욕망 네.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대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아, 보니까 예. 항상 그렇게 주의가 가고 뭐 어, 여성들의 뭐 치마, 다리 이런 데 관심이 가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관심과 흥미가 높고 네. 그러면 그게 발언으로 툭툭 나오는 거죠. 어쩌다가. 그리고 자기를 교조화시키고, 응?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또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네. 끌어들이고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들 교회 올 때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목사라. 하여튼, 네. 평소에 아마 사진도 찍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심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단순히 제 생각에는 성희롱, 성추행 수준을 넘어서 이게 성폭력이나 언어로 통한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예. 소위 목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야말로 성폭력이고 성범죄에 가까운 행동이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예. 참.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 네. 예. 하여튼.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간호사들 얘기까지 하고, 뭐,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건 뭡니까? 지금 헛웃음이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군가 국민의힘의 공천 지분과 정치적 자기의 영향력을 상당히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네. 이 정광훈 목사는 네. 그 다른 성범죄자들 혹은 예. 뭐 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죠. 네. 예를 들면 JMS 음. 이쪽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기 욕망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걸려서 문제였지. 음. 근데 이제 정광훈 씨는 대놓고 요란하게 그런 걸 떠든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상당한 과시 욕망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주목도 받겠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고 자기가 주목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좀 즐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희한한 심리네요. 무슨 심리예요? 이거는 이것도 뭐 성적 관종입니까? 뭡니까 이게? 성적인 표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에요. 네네. 아주 도발적인 발언들을 이 사람은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거칠고. 예. 예. 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관종, 물론 이제 인기를 끌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주목받고 영향력을 과시하겠다 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얘기는 지저분해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너무 이게 참 추합니다. 추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정광훈 씨는 네. 일단 종교인이 제가 아니라고 제가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목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단으로 지금 많이 이제 종교계에서도 지금 뭐 심사 중이래요. 한기총에서. 맞습니다. 네. 그 이단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 네. 소명 기획다 보니까 지금 결론만 안 났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생명책을 저희가 갖고 있고 예. 네, 거기서 뭐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도 또 까불면 혼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들이죠. 네, 네. 그리고 생명책에서 사람을 올리고 지우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얘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 심판받아서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최소한 네.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건 넘지 않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경심, 경외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신을 모독하는 발언 같은 거 또는 자기를 신과 동격화시키는 발언 같은 건 하지 않을 텐데 네. 이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음. 신앙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아, 스스로가 신앙심이 없다는 건 그렇죠. 예. 네, 네. 저는 이 정광훈 씨는 목사라는 간판만 달고 있을 뿐이지 네. 전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종교인 팔을 쓴 가짜 사기꾼일 뿐이지. 이 지금 저희 우리 소장님하고 알아봤던 이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걸 수단과 도구화 시켜갖고 자기가 잘났다, 주목받는다, 그리고 네. 상당히 자기가 그 카리스마적인 부분을 여성 신도에게 강제하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치적 발언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해서 말이죠. 네,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 발언도 아주 세요. 보면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세죠. 발언들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과시와 관련이 있죠. 아, 자기가시요. 아. 네, 뭐 이제 이명박을 사실상 자기가 뭐 대통령 만들어줬다는 뉘앙스. 네. 그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국힘당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글쎄 말이에요. 문 닫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발언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먹힌다는 거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먹히는데 예. 우리가 좀 완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예.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자기가 쫙 네. 뭐 해갖고 만들고, 뭐 하나님도 막 좌지우지하고 거의 뭐 이제 광신도들을 소집해서 네. 그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국힘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광훈 씨도 문제지만 예. 이 정광훈 씨의 말과 행동을 용인하는, 허용하는 국힘당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이가 야 입당해, 국민에 입당해서 그렇게 딱 네. 지시를 내리면은 이분들 이 신도분들은 네. 정광훈의 언어 한마디에 열광하는 분들 아니에요? 바로 입당하겠네요. 하죠. 예. 이미 상당수가 입당을 해서 뭐 예. 조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아마 할 겁니다. 네. 물론 이런 식의 뭐랄까요 사이비 종교 예. 경우에는 확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미친 사람이 뭐 대다수는 아니니까 예. 확장성은 없는데 예. 굉장히 뭐랄까요 광적으로 움직이니까 충성을 엄청나게 바치니까 이 네. 정광훈 씨가 뭐 파기력은 좀 있을 수는 있죠. 네. 국힘당을 흔드는 정도의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고 단순하게 신도들을 동원하는 힘만이 아니고 네. 이 국힘당 정치인들한테 의무로 양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네. 점 같은 걸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네.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광훈 씨가 완전히 광신자 아니냐.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완전히 미쳐서 광신적으로 뭐 신을 믿는 그런 광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네. 이 사람은 광신자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장사꾼 스타일입니다. 장사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씨가 하는 발언들이 대부분 계산된 발언들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네. 막 내뱉는 발언도 간혹 있겠지만 예. 실제로는 수위 조절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발언들 던지면 사람들이 우리 신도들은 좋아하겠고 밖에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네.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하. 뭐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딱 얘기해서 타산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장사꾼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한국 사회의 지배층 아니겠습니까? 주류 세력. 그렇겠네요. 예. 극우 세력.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계속 이 극우 세력, 특히 국힘당 예. 같은 세력에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집단이고 네. 실제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고 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란 말이죠. 네. 뭐 민주당 같은 데서 필요로 하겠습니까? 정광훈 씨를 입당한다 그러면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러겠죠.
근데 이 국힘당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이고 예. 또 그다음에 각종 부패 비리 뭐 이런 거로 뭉쳐져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정광훈 씨가 이용해 먹기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광훈 씨는 네. 자기 목사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네. 교묘하게 음.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김건희 씨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이 화보집을 좀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김건희 화보집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죠. 네,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네. 네, 이게 지금 어디 시장 간 모양이에요? 대전시장, 대전에 있는 대평 전통시장인데 거의 뭐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이죠, 뭐, 예, 이건 네, 유세를 하는 정치인 같죠. 맞습니다, 예. 네, 딱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나는 정치인이야. 나는 정치냐,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올리는 사진들이 네, 초기에 많이 올렸던 사진들은 보통 이제 연예인 흉내를 내는 사진들을 많이 올렸죠. 맞습니다. 오드리 헵번 뭐, 네네. 제클린, 네, 제클린 뭐 비셋, 패션 모델 예, 그런 사진을 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 네, 이쁘지,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근데 조금 결이 다른 사진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약한 사람들, 맞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자기가 다독거리고 보여주고 네, 또 구원해주는 듯한 사진. 막 이제 구원자 같잖아요. 네, 네, 이제 예수를 안는 성모 비슷한 느낌도 내는 것 같고. 아, 하여튼 그런 이미지 연출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쁜 것만으로는 음, 대중의 인기를 계속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자기가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네, 나 예쁘지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예쁘니까 날 뽑아주세요. 이건 안 되죠. 네, 다른 이미지도 연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자기가 이렇게 껴안아주고 네, 위로해주고 또 필요하면 구원해주는 네, 당신들의 구세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 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의 예, 나라까지 가서 했죠. 네, 근데 물론 이것은 쇼죠. 쇼라는 것은 대상들이 굉장히 그 차별적으로 선택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함 유가족들이나 네, 북쪽 인권 관련 단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지만 네,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태원 피해 참사 유가족들은 만나주질 않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손도 잡아주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아주 냉담하죠. 언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폭력 진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을 도구화시켜서 자기 이미지를 세탁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아, 봐야 되겠고요. 아주 선택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선택적이죠. 모든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진은 바로 아까 시장 사진 같은 정치인의 냄새를 풍기는 사진입니다. 그건 무슨 의도입니까? 아, 자, 이런 사진들. 이거는 지금 저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네네. 프랑스 외교장관하고 한담하는 사진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런 사진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정치를 만약에 시작하려고 한다면 예.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네. 경력이 없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정치가로서 자격을 입증할 만한 그런 어떤 경력이 없지 않냐. 또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그렇죠. 허위는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런 경력이라도 내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씨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만약에 김건희 씨가 대권 주자로 나섰다. 이건 가정이지만, 예. 당신이 뭘 했는데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건 다 내가 한 거다. 윤석열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네.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풍김으로써 자기의 최대 약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보상 커버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정치 행보를 지금 저는 사진을 통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 나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내가 내부에서 다 정치를 한 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차기 대통령이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의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대단하네. 그래서 네. 자신이 국모고 아, 지금 공모.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어, 공동정권이다. 뭐 어,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그런 사진들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은근히 VIP1, VIP2가 즐기고 있는 거네요. 김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계산적으로 올리는 거죠. 아, 계산적으로. 다른 거. 예. 아, 그러니까 그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이런 사진은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올리는 측면이 많아요. 예. 보면서 자기가 혼자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드디어 나도 오드리 헵번 같은 사진 찍었구나 식으로. 나도 이렇게 근데 이쁘다. 그러나 음,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진이라든가 네. 누구 애를 안고 막 이렇게 네. 이런 사진들은 음, 아주 계산된 사진들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네. 연출되고 음, 어떻게 보면 조작된 그런 사진들, 네. 계획된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하려고 차기 대권? 이거 국회의원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그런 꿈을 안 꿨으면 좋겠는데 예. 김건희 씨가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는. 그 어.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이. 이게 뭐 봉사하는 사진도 있고, 뭐 맞습니다. 빨래방 봉사활동. 아, 참나. 맞습니다. 이거는 마구 그런 걸 찍어서 네. 정치인이야 정치인 분. 이거 아니, 무슨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 사진사가 찍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전문 사진가가 따라다니면서 네. 찍고 김건희 씨가 감수하고 이걸 딱 보고 네. 그래 이 사진이 딱 좋겠어 올려 뭐 예. 이렇게 했는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뭐 새마을 회원들과 이동식 빨래방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보니까 뭐 경로당을 찾아가서 또 네. 그 어르신네들 또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전형적인 정치인 활동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데 거의 선거 유세죠. 선거 유세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선거운동 네. 벌써 시작한 거야 이거는. 맞습니다. 거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실에다 화보집에 계속 네, 올리고 윤석열 네. 사진은 별로 없고. 그렇죠. 윤석열은 거의 이제 축소되죠. 예. 네, 자기를 부각시키고. 네. 근데 최근에 이게 동물 특히 애완견을 이렇게 껴안고 나거나 애완견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또? 이 반려동물들을 예. 이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최근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 야를 막론하고 네. 이 동물 애호단체나 이런 데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역에서 동물 애호단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네. 여야 정치인들이 다 만납니다. 그래요. 요즘 그렇군요. 왜냐하면 상당한 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네. 끌어들일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이제 극우 성향을 띈 그렇죠. 윤석열 세력이겠고 네. 또 외연을 넓히는 데서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반려동물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 이런 데에 저는 선거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동물을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 집 개, 키우는 개를 네. 정치적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사진에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개사과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기 집 그 반려동물을 그 자기 정치적 목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잖아요. 네네.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씨가 이제 자주 동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어떤 말들이고 또 사진들이다. 네. 아마 이렇게 타겟을 늘려나가려고 할 겁니다. 동물당에 뭐가 될까요? 아마 계획된 의도 같은데 상당히 아주 이게 지금 뭐 예. 사회적 약자, 빈곤층, 그다음에 뭐 어떤 유가족들, 어떤 네. 사건사고단, 그다음에 동물 단체, 네.
민주 진보 세력 성향이 강한 거 빼고는 다 아마 선거 유세 쪽으로 선거 유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 너희는 진보 세력도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나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여튼. 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네. 아마 그 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예. 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하든지 하겠죠. 네.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네. 정치 성향을 거의 좀 대놓고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북인권 관련 단체 사람들 만나서 이제 납북자. 예. 북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걸 봐도 네. 자기의 정치적 어떤 스탠스,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좀 표현한 것 같거든요. 네. 나는 극우 보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 진보 세력하고는 같이 놀 생각이 없다. 네. 그걸 지금 현재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자기 집토끼를 먼저 결집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소장님, 이 김건희 씨 사람이 과거 살아온 과정들,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까지 되는 과정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쭉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네, 제대로 그렇죠. 복붙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 부인, 그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진을 봤을 때는 이거 대권에 나가겠다는 거라고 당연히 정치권에서 볼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그리고 사람은 이 최근에 사람은 왜 그런데 어떤 의도가 의미심장한 모임도 했죠. 배우자 포럼 배우자 포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직까지 하고 있어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부인들 다 예 끌어내가지고 예. 네, 모아서 어. 마치 자기가 대통령처럼 글쎄 말입니다. 뭐 사실 김건희 씨가 하고 싶었던 건 당원들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당원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들을 끌어내서 네. 뭐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죠. 나 사실 내가 대통령이야.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아, 그래서 아마 네. 김건희 씨의 대권 욕망은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고 네.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네, 그게 듣고 싶어요, 소장님한테. 예. 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결이 달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욕. 시한 갈망,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최고의 힘을 손에 쥐고 싶다. 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권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김건희 씨는 가장 높은 자리가 중요한 거죠. 가장 높은 자리. 주목받는. 그러니까 주목.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찬양을 받는 자리. 네. 그러니까 뭐 오드리 헵번 예. 전 인류가 이렇게 높이 우러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결이 다르죠. 근데 대통령이 무슨 뭐 관심 받는 자리, 주목 받는 자리인가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예. 대통령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인 이권도 있겠습니다. 뭐 네.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한몫 잡겠다라든가 예.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건희 씨의 근원적인 욕망은 오히려 돈을 모으고 권력을 쥐고 하는 것은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게 떠받들리는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게 기본 목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떠한 이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긴 건가요, 이 사람? 나이가 한 50 됐나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50평생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왜곡된 네네. 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을 자기 자신의 네. 과시욕으로 생각하게 된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주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려서 사랑을 존중을 잘 못 받은 사람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걸 갈구하잖아요 어렸을 네. 때 네네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니까 근데 계속 그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또 뭐 예를 들어 외모 콤플렉스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부모가 뭐 이쁘다 한 게 아니라 너 나중에 수술비 많이 들겠어 뭐 이제 성형 수술도 받았죠?
그걸 걸로 네가 뭐 예. 결혼이나 하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한다든가 하면 네. 그야말로 이쁜 사람, 네. 다른 사람들 막 연예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 너무너무 그럴 거 아니에요. 부러웠겠네, 굉장히. 그런 사람들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못생겼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형수술을 하게 생겼어요. 옛날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예.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 주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 넘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예. 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하는 욕망을 계속 키운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에 윤석열 총장도 이제 장악한 거고 자기 네. 손아귀에 넣은 거고 이제 대권도 손아귀에 들어와 올라가말랑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욕망이 어떤 환경과 조우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면 이 욕망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 예, 하는 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김건희 씨 가족 같은 특이한 패밀리에서 자라면서 예.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외모나 사교수를 통해서 네. 한 계단씩 치고 올라오는 인생의 역정을 밟다 보면 네. 이러한 욕망, 병적인 욕망이 대권 욕망을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소장님, 지금 워낙 현안이 중요한 문제가 터져갖고,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로이타 통신, 그저께인가요? 해갖고 우크라이나에 맞습니다.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공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에서 뭐 전쟁광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네. 이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러시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동해상을 위협하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전에는 예, 동해 미사일도 쐈죠, 러시아가. 예, 이 적대 국가 되는 건데 적대 국가뿐만이 맞습니다. 아니죠.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맞습니다. 이걸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예, 거기 도전하는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병적인 심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권위주의자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두 번째 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게 다일 것 같아요.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네, 대학에 들어가면 술 먹느라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 예, 공부를 해봐야 뭐 법률 공부만 했지 그렇죠, 예, 세상 돌아가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예, 그냥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했던 70년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제 그때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지금도? 아.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극우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 러시아가 걔들 빨갱이 아니야?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하면 네. 내 권력도 보장받고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죠. 네. 자기가 잘 되냐 안 되냐, 자기 일당이 일파가 잘 되냐 안 되냐만 관심사겠죠. 네. 따라서 올인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타산하지 못하고. 예.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러시아와 아예 적대 국가가 돼서 예. 전쟁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 감당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질주하죠, 글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네. 안진걸 변희재 대표가 기다리고 계셔갖고 네. 이어서 자 소장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